미스터 마켓 시간인데 분위기가 좀 싸해졌네요. 네,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헤드라인 주세요. 예, 시한폭탄 중국 경제 발목 잡는 것은 시진핑 1인 통치 이런 기사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냈어요.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게 뭐 경제 전문지긴 한데 미국의 어떤 굉장히 큰 대중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는 전문지라고 할까요? 네. 저 정프로는 저 시한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세요? 중국 경제 시한폭탄이다. 네. 동의합니다. 왜? 언젠간 가겠죠. 언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저 시한폭탄이 중의법인 것 같아. 기자가 아주 저렇게 뽑은 거라. 시진핑. 시진핑 1인 통치하고 시한폭탄. 딱 작구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진핑이 지난 10년 동안은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중국 경제를 뒀었는데 이제는 그의 중앙 집권적 권력이 최악의 경제적 하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정프로가 얘기하듯이 이게 찔끔찔끔하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하강하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뭔가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시진핑의 1인 독재, 1인 지배 때문에 그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중국 경제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해서는 뭐 판단의 근거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가장 유력한 경제 전문지에서 지속적으로 간헐적이지만 계속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중국의 어떤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게 중국 경제인데 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 전문가들을 소집을 해서 최소 12차례 걸쳐서 긴박한 점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 회의를 하면 뭘 하냐? 모든 결정 권한이 시진핑 주석 본인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부 구조의 어떤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게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도 그 코로나19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제 이 뭐라고 하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달라질 정도로 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중국의 성장률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의견이 개진이 되고 정책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경제 관료들이 시진핑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한 명을 얘기를 했어요. 네. 누굴 얘기를 했죠? 시진핑 말고 리커창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중국 그 총리, 부총리 이런 사람 이름 거의 모를걸요. 그러니까 그렇죠. 리커창 총리인데 한 글자밖에 안 달라요. 리커의 커자 빼고 리창 총리예요. 근데 존재감이 거의. 근데 원래는 리창 총리를 지명을 했을 때 야, 이 양반이 좀 친기업적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기대가 시장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뭐 리창 총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을 뿐더러 경제를 리창 총리가 책임진다? 이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는 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에요. 이제 대선전이 되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인데 서로 경쟁적으로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가을인데 시진핑이 이제 3기죠. 시진핑이 10년을 넘게 하는 그걸 결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사실 국가 원로라고 할 수 있는 후진타오 주석이 전 주석이죠. 끌려나가는 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 장면을 보십시오. 저 30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후진타오 주석이 뭐 건강 이상설도 있고 한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리커창이에요. 시진핑, 리커창, 후진타오 있잖아요. 근데 저 때도 보면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진핑한테 몇 마디를 했는데 대체로 그때 나온 얘기가 명단이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때 예를 들면 주석이 정치 원로들끼리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여름 휴양지 이런 데서. 그렇죠. 네. 그때 봤던 그 예를 들면 간부 명단하고 자기가 보는 거 다르니까 그거에서도 얘기했고 그걸 이제 야 데리고 나가세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리커창 총리의 표정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스럽게 중국 경제를 보고 있는 게 과연 시스템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력도 사실은 중국 엘리트 관료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발현됐을 때 가능한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화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그 어떤 인사라도 시진핑의 이름 없이는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소간의 어떤 그 뭐 회복도 있고 경기에 대한 부양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믿음, 중국에서 공산당이 뭘 하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발견된다면 우리의 원래 가졌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또 중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니까 친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중국 얘기가 자, 예. 여튼 오늘 뉴스함 그리고 미스터마켓은 여기 정도에서 네.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얼른 또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네, 힘내시고요. 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